자, 오늘부터 학원 나가는데 4주 정도에 걸릴 거예요. 4주. 예. 뒤에 1주가 남는데, 예. 한은 상권보다 좀 짧아요. 내용이 한 상권의 한 70% 정도. 예. 문제 수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서 4주면 충분히 끝날 겁니다. 예. 자, 일단 첫 번째 배우는 건 우리 여기 집합이라는 걸 배워요. 일단은 예. 집합. 집합과 원소. 사실 이 집합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중학교 때 처음 배웠었거든요. 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그랬는데 중학교에서 안 배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예, 그래서 새로 배우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단어는 아니야. 예, 크게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요. 예. 자, 일단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집합은 모임이에요. 예. 뭘 모아놓으면 집합이 되는 거야. 네. 정확하게는 예. 대상이 분명한 것의 모임. 그 집합 안에 들어갈 대상이 분명한 것의 모임을 갖다 우리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 1번 문제 한번 보죠. 49번 문제. 자, 49번 문제 보면 집합인 것을 고리라고 되어 있어요. 49번. 근데 1번 보니까 훌륭한 예술가의 모임. 자, 훌륭하다는 개념은요, 분명하지가 않지. 훌륭하다는 거에 정확한 개념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분명한 것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예. 훌륭한 예술가는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예. 그 다음에 10에 가까운 수. 현우형, 10에 가까운 수. 대상이 분명해? 분명하지 않죠. 누구는 9는 가깝고 8은 안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나는 8도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떤 애는 8, 9도 안 가까워요. 9.9는 돼야 되죠. 예,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3번 보니까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작은 수. 일이 작아? 분명하지 않지, 그죠? 0.1이 작아? 그것도 분명하지 않죠. 예.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사계절의 모임. 자, 사계절은 대상이 분명하지,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4개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분명한 거는요, 이렇게 괄호를 쳐, 중괄호를 쳐서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4번이 맞고 5번은 뭐야?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교복이 잘 어울리는 학생의 모임이에도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겠다, 그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원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예,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위에 집합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집합을 대명사로 표현을 할 때는요, 이름을 붙여줘야 다루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치? 집합을 대명사로 표현할 때는요, 알파벳 A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돔은 A에 속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집합 A에 속할 때는요, 이렇게 3집상을 써서 이게 엘리먼트는 알죠? 요소, 성분이란 뜻이고, 기초적, 기초. 엘리멘터리 스쿨이 초등학교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먼트. 그래서 그 E를 약자에서 이렇게 E자를 써서 봄은 A의 엘리먼트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 제주는 A의
속하지 않지, 그죠? 예. 한국말로 읽을 때 봄은 A에 속한다, 제주는 A에 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합은요,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예. 원소는 이렇게 알파벳을 쓰더라도 보통 예, 이렇게 소문자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곤 해요. 예, 그럴 때 야, 집합 A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A는 A의 원소야. 그런데 D는 A의 원소가 아니야. A에 속해, D는 A에 속하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쓰겠다. 그래서 이걸 집합과 원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가 52번 같은 문제가 또 잘 나오네요. 자, 우리가 여태 사용했던 수들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자연수. 굳이 자연수를 알파벳 대명사로 표현하면 내추럴 넘버에서 n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자연수를 포함하는 정수의 집합을 보통 Z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정수에다가 분수를 포함한 유리수의 집합 Q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리수에다가 무리수까지 포함한 이걸 실수의 집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반드시는 아닌데 유리수는 Q로, 자연수는 N으로, 정수는 Z로, 그리고 유리수는 Q로, 그리고 실수는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얼 넘버라고 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1학기 때 여기다가 허수까지 포함시켜서 복소수의 집합을 다뤘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집합의 표현인 거야. 자연수의 집합, 정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 실수의 집합, 허수의 집합, 전체 복소수의 집합. 예. 자, 거기 보니까요,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하죠. R은 실수의 집합이야. R이 이만큼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한대. 그럼 유리수는 요 실수에 포함되는 집합이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숫자들 1번 루트 2는 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에 속하지 않습니다. 루트 2 어딨니?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죠? R에 들어가죠? R에 속하는 거잖아, 유리수는. 예. 그래서 이거 틀렸어. 두 번째는요, I가 R에 속합니다. I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게 I잖아, 그죠? 그래서 실수에 속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실수에 속하지 않지? 예. 세 번째는요, I의 4제곱이 R에 속한대. 그러니까 I의 4제곱은 1 아니니, 그죠? 1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예. 유리수에도 속하고 실수에도 속하고. 그래서 실수에 속한다, 이게 맞겠다. 3번 표현이. 4번 표현은 맞을까요? 4번? 네.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유리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죠. 루트 2 마이너스 1은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유리수는 아닌 실수잖아. 그죠? 예, 그런데 걔가 어디 속한데? 유리수에 속한다고 했을까? 이것도 틀렸지? 그럼 마지막으로 5번 루트 9. 얘는 3이잖아. 그죠? 3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또. 그러니까 유리수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 보니까 유리수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야. 집합, 원소 이런 거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겠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합의 표현법.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원소를 나열해서 표현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 두 번째는요, 조건 제시법이라는 거 있어요. 조건 제시법은요, 이 집합을 주인공을 설정한 다음에 그 주인공의 조건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얘를 똑같은 집합을요, x바 x는 사계절
이 안을 역시 대명사 주인공으로 놓고요. 이 x의 조건을 다 뒤에다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게 조건제시법이 되겠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 얘는 그림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집합 A를 이렇게 놓은 걸요. A,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하면 벤 다이어그램이 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이 우리 이미 사용을 했었어요. 옛날에 우리 부등식 공부할 때 벤 다이어그램 사용을 했었거든. 뭐냐면 조건제시법으로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된 거를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했었지? 이렇게 표현해서 썼었잖아. 그치? 3보다 큰 실수의 모임을요. 이렇게.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야. 알았지? 좀 이따 선생님이요. 이걸 조밀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조밀한 무한집합을 연산할 때는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예, 조밀한 무한집합. 예. 자, 아무튼 집합의 표현법, 집합과 원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예. 자,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53번. 자, 거기 53번 문제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집합 A를 조건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1, 3, 5, 15야. 인성아, 어떤 집합이니? 15의 약수. 그렇지, 15의 약수의 집합이죠. 그죠? 어딨어? 3번에 있네. 그지? 3번에 x바 a는 x바 x는 15의 양의 약수. 자,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15의 약수는요, 음의 약수까지도 우리가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약수를. 예. 음의 약수도 있는 거야. 15의 약수를 그냥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얘는요, 15의 양의 약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56번까지 일단 가이드를 해볼게요. 자, 56번 문제 보니까 5, 10, 15, 20, 25.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때 x바 x는 뭐보다 작은 5의 배수. 네, 여기 25 들어가면 맞아, 틀려. 25가 들어가 있는데 25보다 작은 5의 배수라고 하면 돼, 안 돼? 25는 안 되겠지, 그죠? 26은 되겠지? 네. 27도? 돼요. 28도? 돼요. 29도? 돼요. 30은?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돼요. 안 돼. 되지. 나 돼요. 30보다 작은 5의 배수 되잖아. 네. 25는 안 되고 30은 되는 거죠. 31이 안 되는 거죠. 31. 31보다 작은 5의 배수하면 30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예요? 자연수의 개수를 셋이요. 5개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예,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56번까지요. 10문제 정도 되나? 8문제제? 예, 10분 드릴 테니까 다 풀고 채점까지 해놓으세요. 풀고 채점까지 깔끔하게 해둡니다. 8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풀 내용은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데 그 집합 중에는요.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거는요.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집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1, 2, 3 다 쓸래니까 힘들어. 점점점 100. 인성아, 원소가 몇 개인 것 같아? 100개. 100개. 그래서 얘는 유한 집합이야.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건 유한 집합이에요. 자, 집합 B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수야, 희서야, 네. 희서야, 원소가 몇 개인 것 같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유한 집합일까, 무한 집합일까? 둘 다 아니다. 네?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는 집합이 유한 집합이잖아. 그럼 유한 집합. 얘는 유한 집합이죠. 개수가 0개인 걸 알잖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는 걸 유한 집합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도 유한 집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따로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 이걸 공집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집합은 유한집합인 거야. 알 수 있으니까. 알았지? 예. 자, 그리고 이 공집합은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저렇게 쓴 기호를 우리가 파이라고 읽어. 동그라미 치고 사선 거는 거를 파이라고 읽는데요. 쟤는 공집합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공집합이 아니야. 얘는 원소가 몇 개 있어? 현우야, 얘는 원소가 몇 개 있어?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이 안에.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파이라는 기호를 가진 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야. 자,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가고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이렇게 표시하면 같은 뜻이야. 이렇게 표시하면 공집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집합. 얘는 원소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집합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건 책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요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하나는요 확장형, 두 번째는 조밀형. 자, 조밀하다는 표현은요 여러분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배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거든요.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실수의 연속성,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 유리수의 조밀성은 뭐냐면 수직선 위에 유리수를 찍으면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수직선 위에 있을 거야. 그죠? 아무리 가까운 유리수 두 개를 잡더라도 그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어. 0.00000001과 0.00000002. 얘네 둘 사이에 있는 유리수는 몇 개? 무수히 많아. 아무리 가까운 유리수 사이에도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이런 걸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배웠어. 무리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 무리수를 찍으면은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의 루트 2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루트 3. 요 사이에는 무리수가 몇 개 있을까? 무수히 많죠, 이거. 아무리 가까운 두 무리수를 잡아도 요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무리수의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은요, 물이 새요. 빈 공간이 있다. 얘도 새고 얘도 샌다고. 조밀하지만 그 사이사이에는요, 이수가 아닌 수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얘네들을 결합하면 어떻게 돼? 딱 결합하면 이게 딱 결합이 돼서요, 실수가 되고 얘는 비어있는 수 없이 꽉 차 있지. 그걸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지. 대학교 가서 수학 공부할 땐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뭐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확장형 무한집합은 이런 거예요. 1, 2, 3 점점점 모든 자연수의 모임인 거지. 자연수 전체의 모임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원수가 몇 개? 무수히 많죠. 근데 얘는 확장형, 뻗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거야. 자, 조밀형은요, x가 x는 1, 2인 실수. 자, 얘는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1하고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연산을 할 때는요, 이 조밀형 무한집합인 얘는요, 수직선에 이 무수히 많은 원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았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나눠보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중간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에 들어간다. 그리고 얘 다 공집합의 표현이 되겠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얘는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야. 그리고요, 무한집합은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확장형 무한집합과요, 이렇게 갇혀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조밀하게 수가 들어있는 조밀형 무한집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 내용으로 나온 문제 잠깐 보도록 하죠. 거기 보면.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얘는 58번을 보도록 할게요. 58번. 자, 58번 보니까 공집합인 것은 1번 공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1번 아니라 그랬지. 얘는 원소가 하나 있는 집합이라고. 파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얘는요, 사실 얘하고 똑같은 거야. 이것도 얘네들 같은 뜻이야. 원소가 하나 있는 거다. 얘가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갖고 있는 집합이고요.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x가 x제곱 플러스 1은 0. x는 실수. 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란 뜻이잖아. 야,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얘는 이걸 만족하는 집합을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2번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2번이 공집합이에요. 자, 3번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잖아. 왜 x가 무슨 수인지 말이 없으면 얘는요, 실수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런 말도 없으면 우리 실수를 간주해. 이제 x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그죠? 우리 그걸 실수로 앞으로는 실수로 간주한다고요. 자, 그리고 4번은 x제곱이 4보다 작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공집합 아니지? 그렇죠? 그리고 5번에 있는 거는요, 마이너스 1 하나 들어가겠다. 그죠? x제곱 플러스 3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아니다. 4번은 잘못했지. 그죠? 거기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죠? 4번은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4번은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얘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공집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았지? 네. 예. 자, 그 다음에 60번 문제. 60번 문제 보니까 세 집합. 집합 A는 x과 x는 2n-1, n은 5 이하 자연수. 그럼 5 이하 자연수는 1, 2, 3, 4, 5니까 요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1, 3, 5, 7, 9가 나오겠죠. 그렇죠? 집합 A는 이렇게 생긴 거야. 집합 B는 x가 x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11, 10, 22, 33, 99까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그죠? 자, 인성아 몇 개 있니? 9개. 9개. 집합 C는 x가 x는 제곱 더하기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얘는 공집합이 되겠죠? C는요? 그렇죠? 그럼 NA는 얼마일까? NA는 얼마가 될까? 민규야, NA 얼마? 5. NB는? 민규야? NP? 9개.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자, NC는? N, 공집합인데? 얼마? 0이 되겠다, NC. 예,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NB 더하기 NC 빼기 NA를 하려니까요. 얘네 둘이 더해서 얘를 빼주면 답은 4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예. 자, 뒤로 넘겨서 64번 하나 풀어드릴까요? 64번. 자, 64번 문제 보니까 AM은 x과 x는 루트 m 이하 자연수. 그런데 n, ak가 n, a 16 더하기 n, a 27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얘는 n, a16 a16은 뭔데? a16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있는 자연수. 이 밑에 자연수가 몇 개 있어? 얘가 4잖아. 그지? 4보다 작은 수는 1, 2, 3. 3개 있겠다. 그지? 그래서 얘는 3이죠. 루트 27은? 루트 27은 몇과 몇 사이에 있는 거야? 5하고 6 사이에 있죠. 야, 루트 27 요 앞에 5가 있고요. 요 뒤에 6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자연수가 5개가 있겠지? 루트 27 이하 자연수는 그래서 껌뻑껌뻑하고 있었구나. 이하구나. 그치? 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색칠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틀렸지? 4개인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9개가 되겠네. 자,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자, 1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고 9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K가 될 수 있는 수는 81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치? 루트 81이야 자연수가 9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루트 81이니까 루트 81 되고요.
여기 10이 되면 안 되지. 여기가 10이 되면 안 되잖아. 10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루트 100은 안 되겠지. 그치? 루트 80이는 되고 루트 100은 안 되니까요. 되는 숫자는요. K는 8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K가 될 수 있는 수는 그럼 K가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이 안에 있는 자연수 개수는요. 그냥 100 빼기 80이라면 된다고 했지? 야, 한쪽만 등호가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요. 이거에서 이거 빼 19개가 된다라고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테스트에 꼭 나오겠죠? 그렇죠? 풀어보세요. 여기까지 10분 정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다음 유형은요. 65번 새로운 집합을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요. 집합 A가 마이너스 1, 0, 1, 0, 2구나. 요거에 대해서 새로운 집합 X는 A 곱하기 B다. 그런데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도 집합 A의 원소이다. 집합 A의 원소끼리 곱해서 집합 X를 만들라는 거잖아. 그죠? 얘는요, 그냥 곱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자, A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0, 1, 0, 2 B가 될 수 있는 수도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표로 표현을 하는 게 실수가 적겠습니다. 곱해보면 1, 0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2, 0,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집합 X는 이 안에 있는 수들 마이너스 2, 0, 1, 4 이렇게 구하시는 게요. 빠뜨리거나 하지 않고 집합 X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안에 걸 다 더하래요. 다 더하면 뭐 얼마야? 원소의 합은 3이 되겠지, 그치? 아니? 원소의 합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좀 남겨놓겠습니다. 공부해야지 내가 다 풀어주면 공부할 게 너무 없어. 6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9번 문제 보니까 집합 A가 A, B, C. 자, 집합 A에는 원소가 몇 개 있는 걸까요? 원소 몇 개? 몇 개야? 3개가 아니에요. 여기 원소가 2개 있는 거다? 얘는 원소가 얘하고 얘. 어떤 집합도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딴 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는구나. 바보! 자, 요거 두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 포함 관계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였지?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였죠? 교점이 2개다, 1개다, 만나지 않는다. 나 또 마스크는 또 왜 썼대? 나를 위해서 벗는 거 아닌 거 알죠? 선생님 발음이 확실히 달라.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낫죠. 발음이 다르지? 쓰는 거랑 벗는 거. 자, 집합의 포함 관계는요,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처럼요,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두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일단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둘이 관계가 없는 거야. 두 집합이. 그런데 두 번째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쏙 들어갈 수도 있겠다.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두 집합이 딱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관계를요, A, B는 서로 소다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소라 그래.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얘네 여기를요, 이 5번을요, A와 B는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렇게 A가 B에 쏙 들어가는 경우를요,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읽고 저렇게 표기를 해요. 아까 이렇게 삼지창을 썼잖아. 마이너스 2는 X에 속한다. 마이너스 1은 X에 속하지 않는다. 이거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저렇게 엘리먼트다, 아니다를 표현을 하고요. 집합끼리는 이걸 쓰는 거야. A는 B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또 짝대기 그으면 되겠지. 요거를요, B는 A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야, A가 B에 포함되는 건 이 그림도 되고 이 그림도 되고 두 개야. B가 A에 포함되는 건 얘네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A랑 B랑 같다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는요, A가 B에 포함된다 이고 B가 A에 포함된다 이면 A와 B가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겠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A가 B에 포함되는 그림 두 개, B가 A에 포함되는 그림 두 개, A랑 B랑 같은 거는요,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된다 그래도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얘는요, A하고 B가 서로 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예. 그래서 다시 그러고 나서 6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문제. 자, 69번 문제 보면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A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는요, 얘랑 이렇게 이 원소 두 개가 A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포함된다고, 아이고 이런 아래층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이번 주는 좀 시끄러울 것 같다. 자, 여기 있는 원소로 집합을 만들어. A를 갖고 있는 집합. 요 집합을 갖고 있는 집합. 얘네들은요, A에 포함되는 집합이 돼요. 이걸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래. 근데 집합 A의 부분 집합은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이 집합 자신 얘도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집합 A는요, 원소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리고 부분 집합은 이렇게 네 개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69번은요, 야, 옳은 걸 고르래. 1번 옳아 틀려. 틀렸지? 야, 원소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다고. 1번 틀렸어요. 2번은요? 2번도 틀렸지, 그죠? 3번은요? 3번이 맞네. 얘는 집합 A의 원소가 되니까 3번은 맞고 1, 2번 틀렸고 4번, 5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69번요. 일단 71번.
자, 71번 문제 보면은요. 집합 A인데 원소가 민규야, 원소 몇 개? 원소가 4개 있는 거다. 공집합 1, 1, 2를 가진 집합 3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 A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1번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되는 거야. 1번은 맞았어요. 2번 1이 A에 속한다. 맞지? 이런 원소가 맞지? 그 다음에 3번 1, 2를 포함한 집합은 A의 원소다. 맞지? 얘도 A의 원소가 맞잖아. 3번도. 4번 1, 3을 포함한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맞지? 이것도. 야, 얘하고 얘를 포함한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잖아. 근데 4번이 틀렸죠. 5번이 왜 틀렸어? 자, 2를 포함한 집합은 A에 속한다. 야, 집합 A에 이런 원소는 없는 거지 지금, 그죠? 요게 원소기 때문에 이런 원소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5번이 틀린 거가 되겠네. 역시 10번 드릴 테니까 딱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일단 뒤에 유형 4개 오늘 뭐 10개 정도 10개 안팎으로 나갈 건데 오늘 10개만 나갈 겁니다. 자, 뒤에 유형 4개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72번 72번 보면 집합 X를 오늘 또 끼고 습관이 안 돼서. 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집합 Y는 X바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정수. 집합 Z는 X의 절대값. X는 X에 속한다. 이렇게 정해놨잖아. 그죠? 얘를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뭐 마이너스 1, 0, 1이고 얘는 이 안에 정수는 0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집합 Z는요 여기 속하는 원소들의 절대값의 모임이니까 저기 있는 수들의 절대값은 0하고 1밖에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Y가 Z에 포함되고 Z는 X에 포함되는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갖겠지. 그죠? 이렇게 포함 관계를 적어주라는 거예요. 집합끼리는 이지참을 써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요거 밑에 것들 잘 구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75번 문제. 자, 75번 문제 보니까 집합 A는 X바 X는 0부터 3까지. 집합 B는 X바 X는 A부터 2A 플러스 9까지.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무한집합이죠. 이런 걸 조밀한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걸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요. 우리 1학기 때 배웠잖아. A는 0부터 3까지. 이게 집합 A가 되는 거야. 학생? 근데 집합 B에 A가 이렇게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럼 집합 B는 A부터 2A 플러스 9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A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그림이 돼도 포함되지? 둘 다 어차피 이 숫자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겹쳐도 된다. 자, 3하고
2a 플러스 9는요. 얘가 더 커야 돼. 이거 둘이 겹치면 어떻게 돼? 집합 B에는 요 숫자가 안 들어간대. 집합 A에 요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겹치면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 그래서 얘는 겹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등호를 빼야 되겠죠. 이걸 풀어보면 얘는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2a가 크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얘도 그림을 그려봐서 이 그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등호가 들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83번 문제 아닌가? 79번도 해야 돼. 79번. 자, 7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9번 문제. 자, x는 3n 마이너스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소수라고 돼 있어요. 야, 1부터 5까지의 소수는 어떤 것들이 있어? 2, 3, 5.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 여기다 넣으면 요거 집합은요 2가 들어가면 6 빼기 2, 3이 들어가면 9 빼기 2, 5가 들어가면 15 빼기 2. 그래서 요 집합은 이렇게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이 되겠다. 그런데 이거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자, 어떠한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원소가 2개 있는 거. 그리고 원소가 3개 있는 거. 이런 순서대로 집합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8개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부분 집합이 된다고. 자, 그런 다음에 80번도 하나 볼게요. 80번. 80번 보니까 집합 A가 원소가 1, 2가 있는데 집합 PA는 X가 A에 포함된다. 이거 뭐라는 거야? A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으래잖아. 그치? PA는요, 나중에 뭐 대학교 가면 배우기는 하는데요. A의 파워셋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걸 파워셋이라고 그러는데 얘 부분 집합들을 갖다 모아놓는 거야. 공집합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원소가 2개 있는 거. 얘를 A의 파워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얘를요 이렇게 바꿔놔도 되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요 부분 집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셋 A는.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마지막 개념은요. 자, 서로 같은 집합 83번. 자, 선생님 이거 설명 끝내면요 여기까지 쭉 풀어서 채점하시고요. 틀린 거 고치면서 모르겠는 거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마무리하세요. 자, 83번 보면 집합 A는 2A, A 플러스 5, 3. 집합 B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4. 그런데 A하고 B가 같으려면 상수 A 값이 얼마네요?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돼야 된대.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지.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려면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얘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 되려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3과 같으니까 얘는 0이 돼야 돼서 0이 돼야 돼서 첫 번째 a는 3이거나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a가 3이 되면요 집합 a가 뭐가 돼? 6, 8, 3이 돼서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 될 수 없겠네. 예.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3이 돼서 얘랑 얘는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집합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요 뒷지구에는 선생님 몇 문제 안 풀었지만 여러분이 그냥 푸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예, 풀어보고 틀리면 다시 고쳐보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실시에 후딱 다 풀어봐.